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 뭐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순종을 해야겠다 그러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뭘 해야 하나 좀 걱정했는데 거기에 또 저기 우리 최명수 목사님이 함께 계셨더라고요. 그래서는 조금 두서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시간상으로 보고 제가 준비한 걸로 볼 때 뭐 이렇게 30분 40분을 강의를 하고 또 서로들 질문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프리 토킹 식으로 가다가 이건 무슨 얘기인가 또는 뭐 이런 의견이 다르시다든가 그러시면은 서슴지 않고 하시면 그때 또 하고 그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뭐 언제든지 손을 드시면 제가 거기서 중단하고 그 얘기를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새는 한국은 모르겠어요. 제가 1960년대에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녀가지고 요새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의학 용어가 대부분이 저희가 배운 건 영어입니다. 2차 대전 이전에는 독일어로 배웠을 거예요. 저 아는 분이 1944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완전히 독일어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또 한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의학 용어가 한국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그 한자어를 갖다 번역한 게 아니라서 대부분 들어도 모를 만한 그런 언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한 이유도 아는데 그 지금도 기억나지만은 한국말로 된 의학 용어를 공부한 적은 딱 며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오시는 저기 한국어로 치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서 그 댄스 하는 거는데 여러분 우리 머리가 몇 파운드쯤 되는지 아세요? 여기 강의에 없는 건데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지금 혹시 머리가 몇 파운드쯤 뭐 보통 미국에서 환자한테 물어보면 뭐 6 to 8 파운드 그러면 한 3kg에서 한 4kg 이렇게 왜냐하면 그 1파운드가 0.45kg이거든요. 그러니까 2.2 파운드가 1kg인데 머리가 16에서 18파운드입니다. 그렇게 무거운데 목뼈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늘어요. 그것도 목뼈도 이렇게 통뼈가 아니고 7개의 경추로 돼 있는데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목을 잘 운동을 안 하시면은 이 저기 목 아픈 분이 많아요. 더군다나 요새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딱 고개 딱 숙이고 컴퓨터 바라보고 그 지금 보여주신 목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제가 그건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선 이 뒷머리가 아픈 뒷골이 아프면은 혈압이 높은 거 아프라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혈압이 아주 한 200에 얼마 높기 전에는 머리가 아픈 적이 없어요. 근데 뒷골이 아픈 거에 대부분은 목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저 해도 되죠. 여기에 이렇게 신경이 두 개가 저기 두 개씩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신경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 신경이 목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목에 근육이 뻣뻣하다 뭉치거나 그러면 그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일로 쭉 뻗친 통증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오는 제가 신경과를 했는데 오늘 환자들의 그 저기 한 4분의 1 이상은 그 목에 관련돼서 머리가 아프다. 이 사람들은 이건 머리가 아프니까 뇌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 상식으로 알아두실 거는 뇌는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수술을 할 때 뇌를 노출시켜 가지고 바늘로 찌르고 뭐 꼬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을 대도 그 감각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뇌 때문에 머리가 아픈 적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거는 가외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그 저기 기저질환이라는 거 많이 하대요. 기저질환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그 underlying disease 영어로 underlying을 갖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서
기저질환이라서 저도 좀 이번에 좀 분명히 알아보자 그랬더니 만성 질환 건강에 미치는 건 다 기저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폐기종이나 무슨 저기 천식 그런 거 있것도 그것도 기저질환이고, 당뇨병도 기저질환이고, 간변병이나 그게 있어가지고 간염이나 이런 것도 기저질환이고, 그 다음에 이 심장으로 하트 페일러,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배울 때 자꾸 영어가 나오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면 손 드시면 제가 가능한 한 한국말 번역인데, 제가 저기 미국 온 지 꼭 50년째인데요. 한 두 달 있으면 만 50년이 됐는데 쭉 영어로만 진료를 해서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장 질환, 만성 간 질환, 고혈압, 이게 다 기저 질환입니다.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은 요새 코비드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좀 더 심한 병을 앓게 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고혈압이 이게 사일런트 킬러라고 그러죠. 아무 증세가 없습니다. 이 뒷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이 올라가 가지고 최고 혈압이 200이 넘어가고 최저 혈압이 120 넘어가기 전에는 뭐 머리도 안 아프고 아무 증세가 없거든요. 근데 고혈압은 그 받지 않은 고혈압은 동맥경화증도 더 원인이 되고 심장 질환도 오고 뇌졸중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을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혈압계를 혹시 아니시면은 하나 사서 집에서 두고 쓰세요. 혈압을 재는 방법은 의사한테 가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우리가 긴장하니까. 그래서 요새는 의사 사무실에서 높지 않은 사람 높은 분 그냥 하고 한 10분이나 하고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얀 그 가운 입은 의사 집에 가면 저절로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혈압계는 하나씩 준비해 두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제일 좋은 시기는 잠을 잘 자고 나서 어떤 신체적인 활동 안 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안 하고 10분 뒤에 혈압을 재는 게 자기 혈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압을 재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한 번 올라갔다고 고혈압이 아니고, 고혈압이 있는 분이 잠깐 내려갔다고 그게 또 혈압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만성 질환이니까. 그래서는 혈압계를 사셔가지고 잘 주무시고 난 뒤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립니다. 그러고 혈압계를 재고 그거를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자기가 내가 고혈압이 있나 할 때는 의사 사무실 가면 높을 경우도 많고 또 서둘러서 가면은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환자한테 그래요. 네가 매일 기록을 해서 한 2주일 동안 기록해서 그걸 갖고 와 너희 의사한테 보여라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10분 뒤 운동하기 전에 재는 혈압, 그리고 팔 높이는 어깨 높이, 왜냐하면 심장 높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혈압이 약간 높다, 고혈압이 그러니까 요새 그 트렌드가 자꾸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한 30대 40대는 120에 79 미만이라고, 그 이상은 이제 고혈압이라고 할 정도인데, 어떤 다른 쪽에서는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60세 65세 갈수록 그게 한 10, 20까지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140에 89, 140에 89까지는 하고 그거 넘어가면은 조금 의사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에 두 가지 방법은 소금을 적게 잡으세요. 우리 한국 음식을 세 끼를 잡수시면은 하루에 필요한 소금량의 한 4배 내지 5배는 더 드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소금량은 늘려요. 왜냐하면 소금이 몸에 이제 먹으면은 그게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을 같이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같이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볼륨이 많아져가 혈압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국인 이런 거 보면 보지도 않고 간장을 푹 퍼가지고 넣고서 그다음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습관을 다 버리세요. 내가 정말 아이고 이거 싱거워서 어떻게 먹어 할 정도로 잡수셔도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한 2배 정도는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한식보다는 좀 그 소금 섭취량이 줄어들어서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는지 아시죠? 그러고 소금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하는 거 해가지고 운동이라는 게 뭐 이런 에어로빅도 좋고 그냥 걸으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는 그 고혈압이 이게 소위 우리를 생명을 잃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질환인데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거니까 그거를 하시고 혈압계 50불 미만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사셔가지고 혹시 저기 하면은 제가 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록을 해두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러고 두 번째 제가 하는 거는 당뇨병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것도 또 영어로 된 걸 카피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 타이프를 아직 못 쳐요. 그래가지고는 당뇨병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한국에서는 저희 잘할 때는 없던 병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년대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일상 실습을 하거든요. 근데 당뇨병을 한 환자 한 분밖에 못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국 실정이 성인은 물론이고 이 소아 당뇨병 환자도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저는 또 했는데 근데 당뇨병도 증세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제 친구가 그 서울대학에서 그 당뇨병 강의를 했는데 그 친구 저입니다. 한국 사람이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유전인자가 훨씬 백인보다 높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뇨병이 내가 부모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이면 제가 당뇨병이 될 확률은 30%가 넘고 부모 양쪽이 당뇨병이면 70%가 넘습니다. 근데 당뇨병이 그냥 이렇게 뭐 저기 혈당이 좀 높은 거 그런 병이 아니에요. 여기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은 당뇨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우리 한국 사람이랑 유전자가 많은 제가 인디안 촌에 한 2번쯤 갔었는데 인디안 그 레저베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어떤 저기는 마을은 40%가 당뇨병.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랑 거의 유전자가 같아요. 옛날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왔다고 추측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이 부족하고 많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거든요. 왜 저희가 60년대는 당뇨병이 제가 못 보고 졸업을 할 정도냐 하면은 못 먹었잖아요. 지금 회에서. 그러고 그때 버스 타고 다니고 뭐 그러는 게 또 걸어 다니고 그게 운동이죠. 뭐 따로 무슨 저기 헬스클럽에 안 가도 걸어 다니고 뭐 하고 걷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버스 타는 것도 그게 운동이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의과대학생이 그 가방이 원서가 해서 어떤 거는 10파운드가 넘는 가방인데 얼마나 버스가 10,000원이냐 하면
가끔 장난을 쳐요.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가방이 그 버스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하도 다리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던 때인데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먹죠. 또 식생활의 습관이 지방 기름기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당뇨병이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근데 당뇨병이 왜 문제하면 여기 그저 중간에 컬럼 컴플리케이션 그게 있죠. 당뇨병에 그 3대 그 병발증이 있는데 두 번째 키드니 데미지, 신장을 망칩니다. 그래가지고 당뇨병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저기 뭐죠? 투석으로 가는 분이 많아요.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버 3라고 뉴로퍼티가 있는데 당뇨병이 있으면 이 신경 장애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경통이 생겨요. 특히 발과 발가락 그게 무릎까지 오면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아프고 근데 제가 이제 신경과를 하니까 근데 그 원인을 아직도 모르는데 어떤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통은 아픈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만지면은 뭐 발가락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바늘로 찔러도 감각은 없는데 통증은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경증이 어떻게 되냐면 발이 이제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손가락에 이렇게 저 페이퍼 커트나 뭐 이런 를 찔리면 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약 바르는데 이 당뇨병인 분은 어떤 분은 이 발가락이 다 그 피부가 벗겨지고 글로 균이 침입해서 골수염이 돼. 발뼈에 골수염이 될 때까지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신경장애가 옵니다. 세 번째는 눈을 잘 못 보게 돼. 다이비틱 레티나퍼티 그래가지고 그 망막에 저기가 돼가지고 그 세 가지가 가장 흔하고 물론 당뇨병은 이제 그 이 하트어택 그 심장 질환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 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이 혈당이 뭐 100이면 괜찮은데 나는 141 이렇게 단순한 질환이 아니고 치료받지 않은 당뇨병은 아주 그 사는 거를 굉장히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이 망가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신장 가면 메디케어 있으면 무조건 메디케어가 돼요. 그래서 이 투석 공짜로 해주고 그런데 투석 일주일에 3번씩 받으시면 어디 가시지도 못하잖아요. 여행도 못 가시고 그러고 고생들 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기마민족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우리는 몽고 그쪽으로 해서 기마민족이라서 말 타고 다니면서 뭐 어떤 때는 굶고 어떤 때는 먹고 그러던 해가지고 우리 60년대처럼 그래서 당뇨병이 안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처럼 농사를 져가지고 세 끼 잘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보다 당뇨병 유전적으로 높고 발현이 잘 됩니다. 일본은 한국 사람만 거의 같고 하와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보다 당뇨병이 몇 배 높아요. 왜 그러냐? 식생활이죠. 그러니까 운동과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타입 1, 2를 할게요. 그 당뇨병이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생기는데 타입 1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젊은 때 많이 나타나고 보통 중년 미만에 나타나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타입 2가 대부분인데 이제 중년 이후에 식생활과 운동 부족과 그 다음에 과체중으로 생기는 그 당뇨병은 이거는 체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식생활이 이제 그 저기 지방분과 탄수화물, 당 이거를 많이 먹기 때문인데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서로 우리 뭐 저기 돼지가 고기를 먹어서 비계가 많습니까? 보통 먹는 게 그 다 그렇죠. 그렇듯이 지방하고 탄수화물 3대 영양성의 돼지하고 탄수하고 단백질인데 그거 하는데 그거를 서로 컨버티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그 퍼센티지를 뭐 보통은 60% 그걸 줄이고 그러는데 지방분을 그대로 넣으면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애 퍼센티지를 이제 그 식생활로 많이 할 때는 칼로리를 줄이고 지방분과 그 탄수화물을 줄이고 물론 그 탄수화물이 이제 당으로 되지 않습니까? 당이 이제 글루코스 그 탄소가 6개 있는 질환이 그게 되는데 그게 이어져 가지고 탄소화인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가지고 소장에 가서 흡수가 되는데 그때는 다 그게 그 저기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글루코스로 바뀌어요. 탄소가 6개 있는 당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게 다시 몸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지방도 되고 글라이코젠도 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혈당이 올라가니까 당뇨가 단순히 혈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배가 부르다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이게 그 장 속에서 다 이 저기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몸을 하는데 그게 혈류로 아무리 흘러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필요한 세포로 가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 그 세포와 그 다음에 기관을 하는 건데 이 저기 타입 2 다이비티스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혈당이 내려가지를 않고 그냥 하다가 소변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각종 병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증세는 아시죠?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자주 배고프고 소변 보러 화장실을 자주 가고 또 치료받지 않은 거는 이제 뭐 저기 체중도 감소하고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저기 이런데 뭐 다친 것이 빨리 저기 낫지가 않고 그 다음에 팅글링 럼니스 그 저리고 그거는 이제 벌써 신경장애가 왔다는 건데 그 소위 프리다이비틱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당뇨병의 정의가 히모글로빈 A1C라는 거를 체크를 해서 그게 5.7 이상이면은 당뇨고 이제 5.4에서 5.7까지는 프리다이비틱 하는데 프리다이비틱은 다이비티스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프리다이비틱 하면 그때부터 식생활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러라고 그러죠. 그래서는 그 당뇨병인데 아무튼 한국 사람한테 많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그 저기 치료받지 않은 당뇨병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활 자체를 갖다가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 그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냥 조금 올라갔다 뭐 그거 하고 무시하지 않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겁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그 간단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스테이킹 컨트롤이 체중을 한 10 내지 20파운드 줄이시고 그 다음에 그 fat 지방분 아까 말씀드린 단 거 스위트 그 다음에 애니멀 프로덕트는 그 프로테인 단백질은 괜찮은데 단백질하고 팻은 같이 쓰니까 또 우리 불고기 먹을 때 뭐 고기만 먹으면 팍팍하다고 또 기름기가 좀 있으면 더 맛있다고 그래서 먹지 않습니까? 다 그게 당뇨병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운동이라는 게 무슨 에어로빅 좋죠. 그리고 걷는 거 유산소 운동이라는데 유산소 운동이 뭔지 아세요?
그 운동을 하는데 바깥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 그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짐지고 옛날 양반처럼 천천히 걷는 거는 무산소 안 되는데, 빨리 걸어가지고 뭐 우리 같으면 보통 6km 정도라고 하죠. 그 정도 걸으면은 저기 약간 숨이 가쁘려고 그러고 저기 심박동도 좀 들고, 그게 유산소, 그런 종류의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 운동하는 것도 꽤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하니까. 그러고 그 단계로 해서 조절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약을 먹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입 1 다이비티스는 인슐린을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고, 왜냐하면 몸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이 저기 그 충분치 않기 때문에. 타입 2는 이제 그 췌장에 자극을 줘서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시키고 인슐린이 나온 거를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그걸로 컨트롤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그분들도 인슐린으로 가야죠. 근데 그 아직도 인슐린을 갖다가 아이고 안 맞을 수 없나 하는 그 당뇨병들이 그냥 하루에 두세 번씩 주사 맞으려면 그것도 그것뿐입니까? 또 혈당 체크하려고 손가락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아직은 그 많이 연구들을 했어요. 돼지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특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스킨 패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로 흡수되는 그런 그 저기를 갖다가 인슐린을 연구를 했는데 아직 마스터가 안 됐습니다. 우리 피부가 아주 이게 튼튼해가지고 피부로 들어가는 약은 결국은 그 몰레큘러 웨이트, 그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분자가 크면은 이게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뭐 몰레큘러 웨이트가 몇만 단위니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사로 맞을 수가 없죠. 저는 요새 그 콜라겐을 바른다고 그러는데, 그 맞죠? 화장품에 콜라겐 바르죠? 콜라겐 먹기도 하고. 근데 그건 좀 지금 말 나온 김에 코멘트를 하면 좀 의심스러워요. 콜라겐도 그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가 굉장히 큰 건데 발라가지고 그게 우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뭐 팽팽하게 할지 좀 의심스럽고, 먹는 것도 그래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그게 다 분해가 돼가지고 기본 단위가 글루코즈, 포도당으로 돼가지고 장을 통해서 혈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기본 유니트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26개인가 28개가 있는데, 그냥 아니 우리가 쇠고기를 먹었는데 쇠고기가 그냥 장을 통해서 해서 하면 일부의 우리 살이 그게 소의 살입니까 제 살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먹은 단백질, 쇠고기든 돼지고기든 무슨 양고기든 이게 다 분해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돼서 몸에 들어가서 인간의 그 단백질 다시 형성이 돼가지고 인간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콜라겐을 먹었다? 그거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흡수가 될 리가 없거든요. 아미노산은.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또 다시 콜라겐이 돼서 또 알맞는 피부로 가가지고 주름살이 쫙 펴지는지 저 아직 모르겠어요. 약간 의심스러워요. 혹시 당뇨병에 대한 저기 질문 같은 거 있어요? 네, 목사님. 저기 그 A1C 그저 당뇨 네. 시험사에 가지고 왔는데 그뭘 체크한 거예요? 그게 이제 히모글로빈 A1C인데 그 포도당을 이렇게 유틸라이즈 하는 그 저기거든요. 그걸 체크를 해서 당뇨, 그게 혈당보다 훨씬 더 그 저기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한 지가 한 10년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패스팅 블러드 슈가 그래서 저기 6시간 굶고 와서 체크하세요 뭐 그랬는데, 그건 요새 별로 안 하고 그 당뇨병을 이렇게 그 이게 제대로 조절이 되는가 또는 안 되는가를 히모글로빈 A1C로 하잖아요. 예.
네.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당 떨어진다고 그럴 때 이렇게 후들거리는 거가 그게 당 떨어지는 게 맞나요? 저혈당 예, 당 떨어졌다고 이렇게 아, 예. 위에서 막 사탕을 먹고 그러는 거가 그게 어떤 건지 당 아, 떨어지는 거가 저혈당은 누구한테 올 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어쩌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 아무것도 안 드시고 커피 한 두 잔만 먹었다 그러면 저혈당 증세가 건강한 사람도 옵니다. 그러면 이 저 혈당이 한 70 미만으로 떨어지면요. 이렇게 우선 제가 그 저혈당 증세를 경험을 해놨는데 배가 고프고 손이 떨리고 그 다음에 신경질이 나요. 그러고 어지럽고 이렇게 하면은 어지러고 그런 증세가 저혈당. 그때 그래서 하는데 그런 증세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당뇨병을 치료받는 분이 그거 하는 게 그게 이제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거나 그 식사량을 적게 하면은 저혈당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 특별히 예민하시죠. 그리고 그 저혈당의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제가 하는 신경과인데 우리 머리가 아까 16파운드인데 뇌는 3파운드입니다. 남자가 150g이 조금 무겁지만 아무튼 1,400g이고 여자분은 1,250인데 뇌로 가는 우리 심장에서 혈류의 20%가 뇌로 갑니다. 그러니까 3파운드로 치고 평균 체중이 150파운드 그러면 뇌는 그 몸의 2%밖에 안 되는데 혈류와 혈류에서 나오는 글루코스가 우리 칼로리 그걸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20% 10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혈당을 갖다가 치료를 해서면 뇌 손상부터 먼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그래서 위험한 거고 심지어는 이제 더 내려가면 보통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하면은 간질 발작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을 치료를 받는데 저혈당을 많이 또 신경을 써야죠. 약 조절도 하고. 근데 그 저혈당의 증세는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환자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냥 신경질 나고 친절하게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럼 내가 이거 참 제대로 먹질 않았구나 그걸 알고 조심을 하는데요. 그런 때 정말 스윗 드링크를 마시면은 아주 금방 몇 분 내로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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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아니 그 포스코에서 파는 것도 좋은데 네. 제가 살 때는 40몇 50몇 네. 그럼 손목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다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 그 어버비에다가 그러니까 저기가 팔꿈치 위에서 하는 거. 손목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편하게 넣는데 정확지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 계속 진행할까요? 그다음에는요 골다공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프린트물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 뭐 그 전에 만든 건데
골다공증도 이 라디오에서 선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많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랬는데요. 그 이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오스티오포로시스를 갖다 포로가 구멍이 되는 뜻이니까. 근데 우리 뼈가 이제 주요 저기가 단백질하고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로 혀져 있거든요. 이 등뼈를 생각해서요. 이게 우리 기둥이죠. 우리 기둥인데 그 기둥이 이제 단백질이 약하다니까 또는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하면은 키가 쪼그라붙는 그 왜 노인네들 있잖아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한 뭐 180 가까이 되셨는데 한 6cm 뭐 10cm 줄어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부러지는 거 그런 것도 다 골다공증인데 우리 몸의 이 기둥 그 등뼈 같은 거는 이게 그 다이내믹 스테이트 있어가지고 일단 뼈가 딱 세워지면 그게 집안의 기둥처럼 수십 년 동안을 끄떡없는 게 아니고 계속 보충이 되고 거기에 있는 프로테인도 있는 거는 파괴가 되고 새로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칼슘도 빠져나가고 혹은 그런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골다공증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이것도 좀 개념이 달라졌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오스티오포로시스 그래가지고 칼슘이 부족하면 포로시스고 그 다음에 또 오스티오포로시스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오스티오포로시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포로시스라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하는데 이 골다공증이 지금 그 리스크 팩터를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위에 70세까지는 여자는 35 내지 50%의 뼈를 잃습니다. 남자는 20 내지 35%. 그 남녀의 차이는 이제 여자분은 이제 뭐 폐경기가 지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하면서 급속히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그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게 리스크 팩터스 골다공증이 빨리 되는 거는 여자가 남자보다 그리고 75세가 넘으면 남녀 구별이 없어진대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그 아시아 계통하고 흑인보다도 그 백인이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중에 뭐 할머니나 누가 허리가 일찍 젊었다 부부 그런 분들 그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주 날씬하고 키가 작은 분들은 빨리 오고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빨리 오고 뭐 예수 믿는 분은 담배 안 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술 많이 먹는 분 술에 관한 게 이거 다른 거 해도 술이 이제 안 드시죠 술? 포도주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여자분은 한 잔, 남자분은 2잔까지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반대입니다. 뇌졸중도 생기고 생기고 그러니까 그 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이거는 그 폐경기 지난 여자분들에게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약에 따라서 그 프레드니존이니 뭐 그런 약 오래 쓰면은 그렇고 그다음에 칼슘과 바이타민 D를 갖다가 부족할 때 그다음에 운동 안 하는 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주 좋은 거 같은데 에어로빅 걷는 거 운동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일주일 몰아가지고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엿새는 안다. 이거는 저희가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에 닷새 이상 시간으로는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 그런 걸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요새 뭐 그거
저기 이 보험회사에서 다 하죠. 오스테퍼스 그본 덴시티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낮다 그러면 캘슘을 하루에 1,500mg 하고 디바이다면 400 내지 6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모르겠는 게 캘리포니아 바라민 D가 우리 피부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저기 얼트라바이올렛 햇빛에 하면은 일주일에 15분 이상만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충분한 바이타민 D가 우리 몸속에서 생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도 한번 우연히 테스트를 해봤더니 캘리포니아는 지금 햇빛이 뭐 딴 지역에서 훨씬 많은데 일주일에 15분 그 햇빛에 노출 안 되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저도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좀 의심했는데 아무튼 랩 테스트로 나오면 정상인 사람을 전 하나도 못 봤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보면은 거의 다 낮게 나와가지고 이게 혹시 기준이 잘못된 건가 하는데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특히 여자분들 폐경기 이후의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왜냐하면은 골다공증은 키가 무슨 165cm에서 160% 줄어들었다 그건 괜찮은데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 70세 이따 나올 텐데 70세 넘은 분이 이 고관절이랑 무릎 관절 해서 부러져 가지고 이제 베드레스트를 갖다가 뭐 몇 달을 했다 그러면 다시 못 걷는 분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골다공증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골밀도 검사를 뭐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낫다 그러면 운동하시고 칼슘 드시고 바타민 D 드시고 그래가지고 그 진행을 갖다가 천천히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죠. 근데 이것도 아마 되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제 처는 의사인데도 그 낮은데도 뭐 안 먹어요.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시고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그러니까 미국 거기서 이 스트로크 방지를 해서 많이 하는데 미국에 사실 이 스트로크가 한 10년 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고혈압 그거하고 캠페인 해가지고 왔는데 요새 거기서 캠페인 하는 게 fast예요. fast, F-A-S-T, 빨리. 근데 그 재밌어요. 이게 보면 다음 증세가 나타나면 무조건 앰뷸런스를 불러라. 이게 뭐냐하면 F는 face, A는 arm, 그 다음에 S는 speech. 그 증세가 나타나면 time, T는 time예요. 그래 fast 돼가지고 얼굴이 한쪽이 내려가든지 뭐 저리든지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발음이 나빠지 두 가지 정도는 발음이 이렇게 안 되든지 그러니까 뭐 얼굴이 하면 하든지 또는 실어증이라고 해가지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자꾸 하는 거 그거 둘 다 포함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근데 이제 암을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한쪽 암이 이렇게 내려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해가면은 타임 그 타임이 왜 중요하냐면 한 18년 전에 이거를 녹이는 약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혈관 이제 이 스트로크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혈압이 높아 대개 200 이상이 최고 혈압이 200 이상 최저 혈압이 120 이상이 돼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거는 수술하고 어떤 거는 수술 못하고 그거는 저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엠볼리즘 그래서 전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혈전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80 아니 한 90%는 이 엠볼리즘 아니면 저기인데 그거는 찍어가지고 뇌를 찍어서 출혈이 없으면 그 피 응고된 덩어리를 녹이는 주사를 놓으면은 30% 이상은 완전히 돌아오거든요. 근데 왜 타이밍이냐 하면 그 주사를 아이디얼하게는 3시간 내에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 좀 해가지고 6시간 그러니까 그 8시에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갔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걸 저 주사를 맞으면은 그 완전히 회복이 될 찬스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타임을 하는데 이제 물론 6시간 기다리다가 5시간 반이 된다고 그때 앰뷸런스 그러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보고 진찰을 하고 스캔을 찍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놀려면 적어도 1~2시간 걸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뇌졸중이 왔을 때 이 뇌세포가 1분에 200만 개씩 파괴가 된대요. 뇌졸중이 왔을 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뇌세포가 아무도 모르는데 한 500억에서 한 900억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만 개쯤 해도 큰 거는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많이 그 손상을 입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그 중요한 거는 말, 그 다음에 얼굴, 팔 그러면 앰뷸런스를 즉실로 부르세요. 근데 요새 앰뷸런스 비싸죠. 몇천 불 받는 데도 있죠. 그 자기 돈으로 내려면. 근데 그래도 그거는 허시하는 게 자기 집 차 타고 이머전시룸을 가. 특히 요새 같이 그 코비드 바이러스 때는 자기 차고 온 사람은 환자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뒷전에 있다가 시기를 놓치는데 저 보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앰뷸런스 간데 여기 이 뇌졸중 스트로크 갔다 그러면 최우선 순위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일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이게 진짜 뇌졸중 갔다 그러면 앰뷸런스를 즉시 자기 차 타시 마시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뇌는 그 손상을 입으면은 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TIA 그래서 영어로는 Transient Ischemic Attack 그 해가지고 네? 예, 네, 그게 있는데 그거는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거를 이제 TIA로 하는데 대부분은 30분 이내, 90% 이상은 30분에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됐네요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게 그러면 즉시 의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TIA를 경험한 분은 3개월 이내에 진짜 그 뇌졸중이 올 찬스가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경고로 아시고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방지를 하셔야 돼요. 그것만 아시면 될 거고요. 치매 얘기를 좀 할까요? 치매 그래서 디멘시아 그런데 치매 한 70%에서 80%는 소위 알츠하이머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많은 게 한 15%는 바스큘라 디멘시아 그래가지고 이 뇌졸중이 오른쪽에도 생기고 왼쪽에 생기고 몇 번 생기면은 그걸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4~5%는 여러 가지 몰라도 되는 병들이 있는데 치매는 우리 한 50 넘어가시면 뭐 이렇게 자동차 키를 놨는데 몰라가지고 막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수십 번 거는 건데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시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치매 초기 증세가 아니어서 해가지고 신경과 의사로 오는 분이 많으세요. 많은데 그거에 거의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아주 어떤 분은 그냥 완전히 특히 부모님 중에 그 치매를
저기 하신 본 분들이 특히 걱정이 심하시고 오는데, 치매는 물론 기억력 상실이 제일 중요한 증세하지만 그 밖에도 딴 증세가 저기 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 그 계획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뭐 저기 운전하는 거, 방향을 갑자기 뭐 가지고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해가지고, 근데 뭐 가끔 그런 수는 있지만은 그게 여러 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력, 계획하는 능력, 운전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말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조리가 없죠. 그 뒤죽박죽이고 그런 다른 증세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그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건망증으로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근데 이제 가족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기 의사를 좀 보셔야죠. 근데 아직까지 현재 그 약이 나온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대부분의 약이 치매를 이렇게 좋게 하는 약이 거의 없어요. 약간 있을까 말까지 없습니다. 현재 그 나오는 약은 치매는 틀림없이 다운힐입니다. 내려가서 2년 뒤가 지금보다 못하고 5년 뒤는 2년 뒤보다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거를 좀 슬로우하게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참 아직 그 완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죠. 더군다나 이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거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이게 산자이 굽타라고 들어보셨어요? 산자이 굽타가 그 CNN 보시면은 CNN의 그 Chief Medical Correspondent인데 요새는 가끔 딴 것도 하더라고요. 의학적인 이 사람이 2020년에 Keep Sharp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서 지금은 이제 뭐 수술하고 하는데 그 실제 보면은 이락 그 전 할 때 갑자기 신경외과 의사 가서 그냥 리포트 하러 갔다가 옷 벗고서 저기 해가지고 그거를 수술해서 사람을 살린 기록도 있는 그런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2020년에 Keep Sharp라는 책을 갖다 발견해서 썼는데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로 몇 주 동안 갔어요. 굉장히 물론 이제 CNN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관심을 하는데 뇌 치매를 방지하기 위한 5가지 방법. 첫째, 운동. 두 번째, 계속 배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면, 아주 깊은 restful sleep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릴렉하고. 네 번째, 음식. 그러니까 지방분 줄이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이분 권하는 거는 일주일에 2번씩 패스팅을 하라고 그래요. 16시간 이상.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은 한 4시에 먹고 내일 아침 몇 시입니까? 16시간 패스팅 하는 걸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5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릴레이션십 계속 해가지고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죠.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치매를 줄이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 계속 배우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과 쉬는 것, 음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이 베지터블 그러니까 채소, 과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고 이 프로세스 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핫도그니 뭐 치즈 그 다음에 뭐 그런 미트들 줄이고 교회 다니는 분은 릴레이션십 잘 하시니까 뭐 하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하는 게 치매가 덜 발생하기를 덜 하는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국의 5대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한국은 틀린데 심장 질환, 두 번째가 암, 세 번째가 뇌졸중, 스트로크, 네 번째가 폐 질환, 그러니까 뭐죠? 폐기종이니 뭐 그런 거, 담배 펴 가지고 만성기관지염 있는 것도 여기 뭐 해당하는 게 없고, 중요하게 아셔야 하는 게 다섯 번째가 사고입니다. 사고. 아까 넘어지는 거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다섯 번째 사망 원인이 사고입니다. 이거는 방지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당뇨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경 장애도 있으셨을 텐데 이분이 그 2층에서 이제 아마 빅 스크린 TV를 사신 모양이에요. 그게 빅 브라운 TV 그 얼마나 크잖아요, 그거. 그거를 들고 2층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목뼈가 해가지고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고생하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분이 그럴 때 저희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장로님은 사고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사고 나기 2주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어르신네가 저보다 그때 70대 중반인데 왜 TV를 긁고다 자식들 시키든지 하지.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계단 내려오면. 더군다나 이 당뇨병이 있으니까 이 신경장애가 있어서 이게 바닥이 잘 감각이 둔해지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60 넘으신 분들은 사고로 해서 이거는 정말 프리벤터블 디지즈를 해가지고 하니까 다섯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미국에서 암은 암이 뭐냐 하면 한국하고 많이 틀려요. 폐암이 첫째, 그 다음에 유암 둘째, 대장암이 셋째, 그 다음에 이건 남자지만 프로스테이트, 전립선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한국에서는 제일 많은 암이 뭔지 아세요? 위암. 두 번째는 대장암. 세 번째는 폐암. 요거는 좀 통계가 그런 거 하는데 갑상선암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간암이 다섯 번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 없는 게 간암하고 이 저기 스토맥 캔서들이 많은데 이 얘기를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가 하면 미국에 저도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을 했는데 미국은 여기 물론 코리아타운은 좀 다르지만은 의사들이 이게 속이 쓰린데요 하면은 암을 생각을 안 해요. 위암을. 왜냐하면 거의 없으니까. 그러고 딴 거를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를 보실 때 물론 여기서 코리아타운 가서 한국 의사를 보시고 하면은 뭐 소개하면은 위암 아니겠습니까? 위암은 체크해 주세요. 그런 거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인드셋이라는 게 그 저 의사들도 자꾸 보던 거를 생각을 하지 그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 한국 사람은 위암이 제일 많은 거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서 그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그럴 때는 의사들한테 그거를 체크업을 부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비타민의 지용성 비타민하고 수용성 비타민 있는 거 아시죠? 물에 녹는 거 수용성에는 B하고 C 두 가지밖에 없어요. B는 한 가지가 아니고 B 내에 저기 17가지가 있어요. B1, B2, 그 다음에 B12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는 대부분은 그 수용성 비타민은 좀 먹어도 이 저기 소변에 이런 데로 녹아서 가기 때문에 저기가 안 생겨요. 워터 솔유블 바이타민은요. 근데 이제 한 5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 그 히피들이 갑자기 또 이 B 바이타민을 갖다가 한 하루에 먹으라는 양의 한 50배 내지 100배를 먹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A, D, E, K. 이거는 많이 먹으면은 지용성이 때문에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는 지나치게 많이, 보통 뭐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거 5알 먹었다, 그거를 계속했다는 몰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요새는 그게 없는데, 그 에스키모들이, 그 사람들이 큰 잔치가 뭐냐 하면 폴라베어, 백곰을 잡으면은 그걸 갖다가 배를 갈라 가지고 간을 갖다가 생간을 나눠 먹었대요. 생간을 해가지고 그게 아주 그냥 별식의 하나고, 그리고 뭐 사람이 백곰을 잡는 일이 그렇게 흔하겠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하고 눈이 먼 사람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타민 A를 그 백곰의 간에 그게 아주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거를 많이 먹으면 눈이 머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지용성 바이타민은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고요. 다 끝난 거 같네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것도 재밌다 가지고 1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과 시간의 10%는 하나님과 건강에 그거고요. 두 번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10%를 늘리고 식사량을 10%를 줄이고, 왜냐하면 미국 사는 사람의 70%가 그 과체중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10% 이상 늘리고, 이거는 제가 알아야 하는데, 저는 이제 소위 제가 명색의 의사라고 빨리 먹으면은 위가 빨리 배가 부르니까 적게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우리 뇌에 세타이어리 센터, 그러니까 네가 배가 부르다 하는 게 있는데 그 신경작이 입에서 간답니다. 그래서 오래 씹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뇌로 가는 그 메시지가 빨리 들어가 가지고 적게 먹게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 가지고 저처럼 밀어나게 해 가지고 효과를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오래 씹어서 하면은 흡수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고요. 물은 10잔 이상. 60 넘은 분은 우리가 thirst 센터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 탈수가 잘 생긴다는데 하루에 2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라고. 근데 물을 2리터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 밥을 먹는데인지 국을 먹는데 거기도 물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물을 해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물이 10잔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버를 10g 이상. 파이버는 뭔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시외 법칙인데 재미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변비와 대장암과 장뇨를 발생을 줄인답니다. 소금을 아까 말씀드린 거 10g을 줄이고, 8번째 10번 웃고 10번 포옹하고, 9번째 1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거, 바타민 D 아까 말씀드린 그거인데, 그 다음에 수면은 10시에 자도록 하고, 하루에 10분은 생각을 중지하고 뇌를 쉬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혹시 술 잡수시면 10% 줄이고, 그 다음에 10층 이하는 걸어 올라가시고 저는 일하는 데 3층에 의사 파킹인데 거기 걸어 올라가고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탄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올라가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극을 받은 게 그 서울대학교가 요새 뭐 검사하는 거 있죠. 외국에서 오면 작게가 하루 만에 뭐 다 검사해주고, 그거를 이제 강남센터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학에. 그것도 서울대 의대에서 했는데 그게 강남에 어디에 30층에 있답니다. 근데 거기 저희 후배 여의사가 있는데 30층을 매일 걸어 올라간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 3층은 이건 뭐 걸어 올라간다는 얘기도 못 하겠고 하는데, 아무튼 10층까지는 걸어 올라가고 걸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걸어 내려오는 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은. 뭐냐 하면 이건 제가 정형외과 의사에 들은 건데, 이 친구는 꼭 걸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딱 디딜 때 계단을 디디면은 이 무릎 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이 스퀘어 인치당 1인치가 2.5cm인데 거기에 수백 파운드의 압력이 가야 되네. 무릎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걸어, 노인네가 나이 드신 분이 계단을 걸어 오르는 거는 좋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내려오는 건 엘리베이터 타시고 올라가는 거는 걸어 올라가시고, 체중은 10% 줄이시고, 이게 10% 열의 법칙입니다. 재밌어서 제가 카피했어요. 다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코멘트? 원빈은 왜 생겨요? 네. 변비는 왜 생겨요? 변비는 대부분이 습관이에요. 습관? 네. 대부분이 습관이니까 하루에 일정 한 30분의 시간을 정해가셔가지고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파이버라고 해서 뭐야? 네. 그거 드시고. 나는 괜찮은데. 네. 대부분은 습관성 변비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저기 해가지고 하면은 급하게 가시지 말고 신문 들고 책 들고 가셔가지고 나는 나올 때까지 결판을 낸다 그러고.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없어요?